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도 대전 지역 유치원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합격 수기를 남기기에 앞서 공부 기간이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합격 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소수였고 또 유치원 경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감으로도 재직을 하였고 여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맘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1차 공부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였고 또 중간에 한국사 시험이라던가 가족 여행 등으로 인해서 7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따로 스터디에 가입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2차 때만 피드백이 없는 그냥 공부 인증용 그런 스터디만 가입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점수는 1차는 77점, 2차는 7점으로 대전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련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합격 수기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부 계획, 공부 일정, 저의 하루 일과, 단거나 방법, 답안 작성한 것, 암기 방법, 이해 방법, 동기부여와 2차 준비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 공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할 때는 제의 같지 않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되 큰 틀만 계획을 세우고 작은 계획들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다시 세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각종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앞쪽 계획을 조금 더 빠듯하게 짜고 뒤로 갈수록 조금 여유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계획 세우실 필요 없이 강사님의 연간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강의 내에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 같은 것들, 팁 같은 것들도 주시는데 그거를 본인이 맞으면 해보시고 안 맞으면은 하다가 그만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공부가 뭔가 딱 어떻게 틀이 잡혀지기까지는 과도기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계획 일정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서 주변의 도움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몇 개월간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엔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주변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돌봄 교실, 그리고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이랑 주변 지인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 때문에 3월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사실 강의가 굉장히 좀 빠듯하기도 했고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서대로 강사님이 정해두신 그 순서대로 강의를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는 육아랑 집안일의 공부까지 24시간은 사실 좀 부족할 정도로 바빴지만 알뜰하게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 시간이 무작정 긴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 집안일을 하는 중간에 또는 아이랑 노는 중간에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에도 또 밥 먹는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 학습하는 것들을 시간을 계속 배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간표는 제가 7월까지 이 정도 시간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날에는 뭐 두세 시간밖에 못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좀 더 많이 한 날도 있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8월부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스터디 카페 다니고 나서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을 받아서 저녁까지 먹여주시고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씻겨주고 그러면 저는 8시쯤에 집에 가서 아이들 이제 갈 준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재운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이런 하루 일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족의 도움이 있었던 만큼 최대한 저는 앉아서 공부를 내가 제일 오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밥 먹는 중에서도 계속 보면서 자료 보면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이동하면서도 고시문 암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권화가 굉장히 저에게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단권화에 대해서 뭐가 없었을 때는 우선은 요약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복습 개념으로. 그런데 나중에 복습할 때 보니까 그 요약 노트를 다시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서를 자꾸 회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과감히 중도에 그 요약 노트는 폐기를 하고 이 단권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기출 강의를 들었을 때 배지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기출 답안을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에다가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적어서 그거를 아테나에다가 붙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따로 기출 문제집을 보지 않더라도 아테나 하나로 되도록 그리고 또 그 기출 문제집에 보면은 참고 자료라고 해서 간혹 아테나에 없는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분홍색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붙여 나가고 또 문제풀이 기간에도 아테나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면 또 분홍색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그렇게 해서 문풀과 기출 교재를 아테나 하나에다가 다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문제의 유형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아테나 어디에 있었지, 이런 것들을 저절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테나에 익숙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해독하는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단거나 했던 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제가 합격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 게 답안 작성 연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과정 문제가 서술형으로 굉장히 길어서 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실제 임용고시 그 답안지와 유사한 OMR 답안지를 구매해서 강사님의 하프 모고 때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지에는 간략한 키워드 정도만 적고 그리고 뭐 예시에서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것들은 밑줄만 긋는다던가 간략하게 이제 풀어 나가면서 대문항 1번을 다 풀고 나면 답안지에 옮겨 적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였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문항당 7, 8분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마지막 검토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는 답안지에다가 크게 표시를 하고 또 문제지에 크게 표시를 하고 답안지에는 적지 않은 채로 그 칸을 공란으로 놔두고 넘어가서 이렇게 답안을 적어 나가고 다 한 후에 마지막에 되돌아와서 그 문제를 다시 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고요. 이렇게 해야 뒤에 아는데도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쓴 논술과 그 교육과정 답안지 연습한 거고요.
그리고 이 답안지에 쓸 때는 약간 하단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추가로 들어갈 말들을 삽입하기가 좋았고, 간혹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소문항 하나를 빠뜨리고 적는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정의만 적는 줄 알았던 그 단계명만 적는 줄 알았더니 정의를 써야 된다던가 이렇게 좀 서술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럴 때 이렇게 하단에 몰아 적으면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조금 이렇게 채워 넣기에 조금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한 칸을 두 줄로 나누어서 두 줄로도 작성을 하고, 두 줄로 작성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칸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칸에 한 줄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했는데, 그 답안 작성 방법은 사실 네,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소문항들끼리 붙여 써도 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되지 않을까요? 소문항 번호랑 대문항 번호만 잘 써서 순서대로만 쓰면, 네,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계속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암기를 하면 돌아서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암기용 이제 커다란 떡메모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부를 주방에다 붙여놓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길게 연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는데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암기는 벼락치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암기를 시작했고요. 전체 포스트잇이 한 120쪽이 좀 넘더라고요. 제가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정리한 게. 그래서 그거를 남아있는 일수로 나눴더니 하루에 한 네다섯 쪽씩 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 카페에서는 이제 복습하고 회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집에 와서는 두세 시간 동안에 그 네다섯 쪽을 무조건 완벽하게 암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 이런 것들도 사실 못했고요. 그냥 네, 외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쓰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구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다 보니 시험 직전에 외웠다 보니까 또 다 잘 기억이 나고, 또 물론 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 시험은 끝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한 요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워낙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새로운 이론들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거는 우리 아이의 단계네, 이런 것들이 많았어서 재미가 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 큰애가 틀린 믿음 있나 한번 물어봐야지. 엄마가 오늘 공부하는 건데, 누구야, 이거 너는 사탕을 이렇게 했을 때, 나갔다 왔을 때 이 사탕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반 그때 그 아이는 얘가 2단계여서 글씨를 그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막내는 아직 2단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접목해 나가면서 이해가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았던 것 같고,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었던 공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그게 이해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위해 다소 속물적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립 경력으로 공립유치원에 임용됐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표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당들이 어떤 항목이 있고, 또 그거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계산을 해서 한 달 급여가 얼마가 되고, 또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버킷리스트도 작성해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동기부여가 막 팍팍 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다들 돈이 중요하신 건 아니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저의 직업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쪽으로 저는 동기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준비에 들어가면서 사실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2차 준비는 정말 어렵다. 그냥 단순히 1차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답도 없고 문제도 모르고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어진 점수를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1차 시험 끝나고 한 2주 정도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뭐 미용실을 간다던가 여러 가지 리프레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 와중에 그래도 좀 자료 같은 것들은 수집을 계속 했어요. 교재를 주문한다던가 또 제본을 맡긴다던가 또 제가 만능틀 자료 같은 것들이나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시는 자료 같은 것들을 다운받는다던가 그리고 최근 복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한다던가 이런 자료 수집은 계속했고 실제 공부는 한 2주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했는데 그때도 사실 1차 때처럼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그래도 제가 가능했던 거는 제가 워낙 경력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피드백해주고 장학해주는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여러모로 자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우선은 수업 실현이라던가 면접이라던가 제가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셀프 피드백을 해가면서 고쳐나가고 또 크로바 노트 앱을 사용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나 단어를 계속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2차 때 크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번개를 하고 이렇게까지 안 했던 이유는 저로 인해서 다른 분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피드백을 하는 과정 안에서 좀 시간이 좀 낭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저의 수업에 또 피드백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또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공부 인증만 하는 그런 스터디만 진행을 했고요. 그 스터디를 2차 공부를 하는 중에는 최대한 저는 뭐 만능 틀을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능 틀도 벼락치기로 하루 전에 조금 키워드만 외운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 기출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 되게 저는 평가원 지역이니까 평가원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했던 데서 나왔어요. 동시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그 개작하는 과정이 사실 현장에서도 개작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저는 예전에 어디선가 나왔나? 왜냐면 저는 기출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이런 게 나와? 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못 본 것 중에 있었나 봐 라고 하면서 나름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정안을 쓸 때는 수업 실현한 거를 이제 그 미리 과정안을 다 작성한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과정안 연습은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만점을 받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1점 미만으로 감점된 거에는 제가 실제 답안지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연습을 해 나갔던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수업 실현을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복기를 한번 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복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어, 문제는 어찌어찌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것들을 보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만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손유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손유희를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를 이번 수업 실현에 손유희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었던 프라이팬 놀이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 앞부분인데요. 이 손유희로 시작을 하고 했을 때 그 평가위원분들께서 다 웃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저도 긴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평가위원분들도 편안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저의 텐션도 업이 돼서 좀 뭔가 밝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손유이가 어떤 거냐면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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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찍기 시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활동이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오니까 좀 그게 좀 재밌게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있었던 게 그 자리 배치도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자리 배치는 뭐 바닥에 앉고 싶은 친구들은 바닥 자리에, 의자에 앉고 싶은 친구들은 의자 자리에 잘 앉아주었네요. 거기 있는 서준이 선생님이 잘 보이나요? 잘 보인다고요.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조건들에 있었던 겨울에 대해서 이제 사전 활동했던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저는 전개의 앞부분에서 동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래서 동시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는 이런 식으로 시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운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운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던가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을 사용해서 이런 뭐 펑펑이라던가 사박사박 뭐 그리고 그런 네 그런 어휘들을 이제 사용해 가면서 예시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토의 시간처럼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토의하는 중에 이제 제가 가서 뭐 글씨를 모르는 아이를 도와준다던가 동시짓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명당 그걸 연이라고 하죠. 한 연씩 이제 한 줄씩 작성을 한 거를 모든 별로 합쳐서 그거를 한 개의 동시로 완성하고 친구들이 한 팀씩 나와서 자기가 쓴 부분을 읽으면서 발표했다. 그리고 동시 내용은 사실 저는 동시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잘 읽어주었어요 하고 이제 끝이 나면 이제 그걸 감상한 다른 모든 친구들이 진짜 눈이 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눈싸움을 또 하고 싶어요. 또 눈이 오면 다음엔 저는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자박자박 걸어보고 싶어요. 이런 평가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감상에 대한 평가를 많이 넣었고요. 그럴 것까지는 사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세세하게 복기를 해놓지 못해 도움을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합격 수기는 이상이고요. 이 합격 수기를 들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올해 시험 보실 때 저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